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의 기초 19번째 시간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 문형 중에서요. 1형식하고 2형식 했어요. 오늘은 3형식하고 4형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하고 2형식 할 때의 차이점 뭐였죠? 둘 다 자동사였는데 1형식에 쓰이는 것은 완전 자동사라고 했고 2형식에 쓰이는 것은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어요. 왜? 2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 뒤에 보어라는 애가 보완해주는 애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를 혼자서 완벽하지는 못해서 불완전이라고 했다라는 것. 자, 그러면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요소가 총 4가지가 있었어요. 문장의 요소 4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 주어, 두 번째 동사, 그 다음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서 목적어를 빼고 주어, 동사, 보어만 우리가 배웠었어요. 제가 그림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문장의 요소에서 맨 먼저 주어 있었죠. 그 다음 동사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목적어였는데 지난 시간에 안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보어였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는 계속 나올 거고 1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의 조합, 2형식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의 조합이었죠. 그럼 오늘은 주어 동사 나오는 거는 3, 4형식이 똑같아요. 자,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3형식이요. subject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 뭐 당연히 동사가 등장하겠죠. 그런데 오늘도 이 동사가요. 어떤 식으로 불리는지 그 불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어떤 동사는요. 혼자서 완벽하게 의미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혼자 잘한다고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동사라고 했는데 오늘 3형식과 4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남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이건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타동사라고 할 거예요. 3형식은요, 타동사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타동사니까 남이 뒤에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오늘 보어는 안 등장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오겠죠. 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어에 그러니까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걸 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하나 등장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주어는 뭐 주어가 이렇게 하겠죠. 주어가. 그다음 동사는 동사하다겠죠. 뭐 동사하다. 뭐를요?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게 되겠죠? 목적어를 을을 들어가는 게 목적어예요. 그럼 목적어의 품사는 뭘까요, 여러분? 명사입니다. 목적어의 품사는 주어는요. 명사입니다. 물론 주어 자리에 대명사 쓸 수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 써도 돼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대명사인데 원칙적으로 명사니까요. 제가 명사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오늘 필요한 품사는 3형식에서 2개밖에 없네요. 명사, 동사, 명사. 그렇죠? 자, 명사랑 동사만 구분할 수 있으면 그러면 3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만드는 게 3형식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작년에 책을 썼어요. 네, 총 이제 7권 썼는데 잘 팔려야 할 텐데. 자, I wrote this book.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이렇게 I wrote this book.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주어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어. 맨 앞에 대명사인데 우리 명사로 칩시다. 자, 주어가 나왔어요. 주어. 그 다음에 썼다. 동사 등장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놓고 보자고요.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 뭘 썼냐고. 말해줘야죠. 그죠? 무엇을 썼는지를 말해줘야 되고 편지를 썼는지 책을 썼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낙서를 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썼는지 뒤에 쓰게 되는데 이때 뒤에 이렇게 명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를 보고 이 책을 썼다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걸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때 동사는 무슨 동사요? 타동사예요. 그런데 이때 보어는 필요하지 않죠.
오늘은 보어가 없어요. 오늘 3, 4형식엔 보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어가 없으면 보어는 보완제잖아요. 근데 보조가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기는 해요. 그래서 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목적어의 유무, 그러니까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나누는 거예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없었어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애입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건 타동사거든요.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보어예요. 보어, 문장의 보조인 보어.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보조가 있어도 되는, 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혼자서 완벽하게 잘 해내면요 완전자가 붙어요. 그런데 보어가 있어야 되면 불완전자가 붙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장 3형식에서 보면 보어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쓰고 또 목적어는 필요하니까 타동사. 그래서 이때의 동사는 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문장 하나 더 해볼까요? I love. 내가 좋아해, 사랑해. 누구를? 뭐 음악을 사랑하는 건지,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개를 사랑하는 건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하는지 반드시 뒤에 써야지만 말이 되는 이런 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 써주는 거죠. 뭐 나 그 남자 사랑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뒤에 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3형식이라는 건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 명사로 쓴 목적어, 을을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4형식의 차이점은 뭘까요? 3형식이나 4형식이나 둘 다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얘도 주어로 시작하고 그 뒤에 동사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목적어가 와요. 자, 그 뒤에 목적어가 쓰여져 있어요. 어머, 이상하다. 그죠?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번에 목적어 하나가 아니고 2개나 데리고 와요. 이 동사는 2개나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 목적어가 2개입니다. 뭐 어쨌든 목적어가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동사예요. 그죠? 타동사에 해당합니다. 보어가 없으니까 완전자 붙일까요? 네, 그런데 그럼 얘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타동사라는 말을 안 쓰고 요걸 4형식이라고 하는데 4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수여동사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주어는 당연히 주어가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죠? 주어가. 그럼 동사는 동사하다라고 해야죠. 뭐 그죠? 동사하다. 동사하다. 근데 이때 목적어가 하나 있으면 뭐뭐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나온 이 목적어를 사람을 써요. 주로 사람. 주로 사람. 아니면 뭐 동물일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 생물. 요걸 먼저 목적격으로 써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누구누구에게. 요 밑에 쓸 걸 그랬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목적어는 주로 사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 색깔별로 구분하실 수 있겠죠? 동사는 뭐뭐 하다 완전히 들어가는데 이때 수여동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수여동사. 잘 보이게 이렇게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자, 그럼 품사를 한번 또 봅시다. 일단 명사가 주어져. 여기 명사 들어갔어요. 얘도 명사예요. 얘도 명사예요. 맞죠? 다 명사예요. 다만 목적어니까 사람이 올 경우에 뭘 써요? 대명사에 목적격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사람 이름이 뭐 Tom, John 이런 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he라고 쓰면 안 되고 him 목적격, 여자일 경우에 her 이렇게 목적격, 여러 사람일 경우에 them 이렇게 목적격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명사 시간, 대명사 시간에 외웠던 격이 이제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문장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조금 엄격하죠?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꼭 반드시 이 순서대로만 가야 됩니다.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나와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gave 주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줬을까? 그녀한테 그녀에게 a present 선물을 하나 주었어. 자, 이런 문장 보세요. 일단 주어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동사 써요. 그리고 누굴 썼어요? 사람을 썼죠. 사람을 썼죠. 그 다음에 사물을 썼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짜 목적어대로 해석하는 건 을을 들어가는 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직접 목적어. 진짜 목적어란 소리입니다. 직접. 영어로 direct, 그죠? 자, 얘를 써서요. direct 써서 목적어니까 이렇게. 네. 자, 목적어 object 쓴 거예요. 직접 목적은 do라고 나타내 줄 거고요. 얘는 직접 목적어의 반대니까 간접 목적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간접 목적어. 자, 그래서 간접은 indirect죠. 그래서 IO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해서 제가 굳이나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해볼까요? 셀리가 샀어. 뭘 샀냐면 엄마한테 사줬어요. Her mother. 자, 간접 목적어 사람 등장했죠? 엄마한테 뭘 사줬냐면 엄마 지갑이 오래돼서 지갑 하나 사드렸어요. A purse.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주어 동사 들어가는 거는 똑같죠? 네, 이렇게 주어 동사는 똑같이 들어갔고요. 어디까지가 간접 목적어예요? Her mother까지 간접 목적어예요. 어머니께 이렇게 됐죠. 그녀의 어머니께 지갑을 사드렸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사형식이에요. 사형식. 제가 여기다가 사형식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제가 지금 강조한 게요. 사형식의 경우에는 요 순서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 먼저 나오고 사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 말하다 보면 순서 바꿔서도 말하지 않나요? 그쵸?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었다. 이 문장을 나는 선물을 그녀에게 사주었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한국말이면 되게 편할 텐데 그쵸?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거 한번 고쳐볼게요. 참고로 I gave a present. 요거 몇 형식이에요? 내가 요것도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내가 주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주어 동사. 근데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해요. 선물을 주었다. 그럼 몇 형식 됐어요? 3형식. 여기에다 그녀에게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3형식은 항상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사물 같은 거 목적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쓸 수 있대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사람 먼저 쓰고 그 다음 사물 써야지. 그래서 4형식을 만들어야지. 근데 이렇게 되면 4형식이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누구누구에게 라는 전치사를 써줘요. 이럴 때. to 같은 애들. 사실 요거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to her 들어갔는데 자 이때 to her 잘 보세요.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럼 전치사하고 뒤에 명사를 합쳐서 전치사와 명사를 합쳐서 어떤 사람들은 전명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게 구란 말이에요. 그죠? 네, 전치사와 합쳐진 구예요. 그래서 부사의 역할이나 형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식어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수식어구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결국 똑같은 말을 했지만 얘는 3형식이 되는 겁니다. 수식어구는 왜?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3형식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똑같지만 얘는 4형식인데
아시겠죠? 자, 사형식은 반드시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또 이렇게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뭐 사람이 말하다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환할 때에는 원래 사람이었던 목적어 앞에다가 지금처럼 to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by 같은 경우 for 써주거나 아니면 뭐 ask, 부탁하다, 요청하다 ask 같은 경우에는 of를 쓴다거나 해서 해당하는 가장 잘 어울리는 전치사를 요 앞에다가 써주게 돼요. 이것도 셀리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똑같이. 자, 셀리는 어머니에게 지갑을 사드렸다 이런 문장인데 셀리가 샀다 지갑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했는데 어머니에게 그냥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문장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형식은 반드시 사람 사물 순서가 나와야 돼요. 그럴 경우에 자 사물이 먼저 왔죠. 그러면 이 앞에 가장 잘 어울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라고 해서 for 같은 by 같은 경우는 for를 씁니다. 이게 동사별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기본 시간에 제가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거든요. 지금은 기초의 기초니까 제일 간단한 거 그리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제일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b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or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그래도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겠죠. 자, a purse라는 목적어가 먼저 나왔어요. 사물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삼형식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것도 삼형식이라고 써놔야 되겠다. 자, 되셨나요? 요게 이제 삼형식하고 사형식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삼형식하고 사형식은 동사가 다 타동사에 해당해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되는데 목적어가 사물 하나가 등장을 하면 삼형식이라고 하고요. 누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사형식 같은 경우 목적어 두 개예요. 반드시 사람, 사물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를 수요동사, 왜냐하면 누구누구에게 주다 이런 의미를 보통 갖고 있죠. 그래서 수요동사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삼형식, 사형식 정리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제일 문장 중에서 문형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오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품사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 문장의 문법 문제를 푸는 데까지 도래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